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람, 당연히 수바스 찬드라 보스입니다. 대중성이나 선호도 면에서는 마하트마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마하트마 방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물레 돌리면서 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 독립운동은 보스처럼 무장투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무장투쟁을 했던 보스라는 인물의 일생이 소설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강경한 투쟁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진정한 애국자는 보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강성윤 교수와 함께하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성윤 교수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우리 인도의 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흔히 이제 인도 하면 그냥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 간디, 그 다음에 네루, 그렇죠. 뭐 그런 분들 일단 생각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크게 더 없는데 뭐 새로운 인물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디와 네루가 아니고 그래도 인도를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들 몇 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생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바스 찬드라 보스입니다. 수바스 찬드라 보스. 그래서 그냥 보스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보스가 그 두목의 그 보스예요? 그 스펠링은 다른데요. BOSE라고 씁니다. BOSE? 그 스피커 그 보스 그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 똑같이 정확하십니다. 그 보스예요. 우선 이 BOSE라고 쓰는 패밀리 네임은 사실은 벵갈 지역에, 지금 벵갈 주로 인도 동북 지역에 그 까야스타라고 하는 카스트 사람들이 쓰는 그 성입니다. 보스 패밀리 네임이고. 근데 보스 말고 바수라는 이름도 종종 있어요. BASU로 쓰든지 B나 V로 쓰기도 합니다. VASU로. 왜냐하면 벵갈 사람들은 B하고 V하고 구별 안 합니다. 같은 스펠링으로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 벵갈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럽에서 온 보스가 있습니다. BOSE로 쓰는. 그게 이제 스피커 그거죠? 아니요. 스피커 만드는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은 인도계입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아까 정프로님이 맞추신 거예요. 정확하게 스피커 메이커 보스 오디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인도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BOSE라고 쓰는 사람들은 그 섹슨 계열이에요. 그 앙글로 섹슨 할 때 섹슨 계열 안에 있던 사람들의 일부가 쓰는 패밀리 네임이고요. 아마도 어원적으로는 그 보소라고 하는 그 당시 표현, 대담하다, 뭐 용감하다 이런 표현을 담은 걸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그 패밀리 네임의 보세라는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인도 사람 보스를 단행본 책이나 논문에서도 보세라고 자꾸 써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바스 찬드라 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스의 오디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스 오디오라고 그러잖아요. 보스라고 저는 이제 들어서 이제 보스라고 아는데 약간 그런 의문은 있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읽어도 보스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뭐 보세나 보즈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왜 보스라고 하지? 그 사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에 있는 이 인물이 이름이 아마르 고오팔 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인도계 사람이고요.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인도인 2세고요. 예. 아버지가 노니 고빨 보스였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네임이 보스였고요. 이 사람이 전자공학하고 음향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MIT죠. 유명한 공과대학. 네네네네. MIT 교수를 45년을 했습니다. 아, 그런 분이 창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보스 코퍼레이션의 창업자고요. 2011년에 의결권은 없는 주식으로 바꿔서 MIT에 가진 그 지분의 머저리티, 그러니까 부분을 MIT에 기부했습니다. 와,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네. 제 차에도 뭐 맨날 광고가 있었던 게 뭐 보스 스피커 몇 개가 장착돼 있고 한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 많이 그렇게 씁니다. 네, 맞아요. 예. 그 보스가 맞습니다. 이 사람이 보스고요. 이 사람 알아둘 만한 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특허도 많이 내고 심지어는 그 자동차의 셔크 옵서버 시스템도 뭐 만들고 이랬는데 네네네. 일상에 제일 가까운 건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 아, 그게 이 보스에서 이 사람이 직접 개발을, 그러니까 처음 개발한 건 아니에요. 예. 노이즈 캔슬링을 처음 개발한 건 제롬 포겔이라는 사람이 했던 거고요. 예. 이 사람이 그거를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아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바꿔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89년에 쥐리히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헤드셋을 처음 줬나 봐요. 뭘 듣고 이제 저 음악도 듣고 쉴 수 있게.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쥐리히에서 보스턴까지 가려면. 근데 써보니까 이게 무겁고 그렇진 않은데 소음이 주변 항공기 소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에 집중도 안 되고 듣기도 힘들고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이분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보지? 그러니까 반대 파형을 일부러 만들어서 두 파형을 겹치게 만들면 이게 딱 상쇄가 되니까 0으로 파형을 만들어서 최소한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잡음들에 대해서. 근데 항공기 내에 있는 그 비행기 비행 소음은 패턴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일정하게 시끄럽죠. 예, 엔진 소음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거 해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소리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반대 파형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인공적으로 있는 파형의 반대 파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둘을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파형을 파악을 하고 그 균질한 그 소음 파형의 반대 파형을 만들면 애가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0으로 거죠. 된다. 근데 이제 갑자기 툭툭 던져지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거는 좀 힘들다. 그 사람이 아마르 보스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저 이름이 인도 이름이고 벵갈 이름이고 보스라고 읽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보스는 이 사람 보스입니다. 수바스 찬드라 보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안경 쓴 이분이 수바스 찬드라 보스고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벵갈리 가족이죠. 당연히 패밀리 네임이 보스고요. 근데 이제 출생지는 벵갈 아래쪽에 있는 오리사에서 태어났는데 가족 사진 보시죠. 이게 1905년경에 찍은 가족 사진인데 맨 오른쪽 뒤에 8살 때 서 있던 친구가 이 보스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딱 봐도 좀 사는 집 같네요. 까야스타라는 카스트가 어떤 카스트냐면 서기 카스트예요. 글 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정 담당 아니면 하급 관료 문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브라흐만은 아니고 왕족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하급일 수가 없죠. 그렇죠. 돈 관리를 하는데.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서류 처리를 하는 이 화이트 칼라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고대부터 그런 걸 주로 해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가서 유학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이제 당연히 준비를 했는데 민족의 부름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자기 자각을 갖고 21년에 다 집어치우고 귀국을 합니다. 인도로. 나는 인도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유학해서 공부하다가.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열정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그 인디언 내셔널 콩그레스 그 당시 간디하고 네루가 이끌던 인도 이제 의회 국민의회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인도 전역을 그리고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던 정당인데 그 안에 당연히 파벌이 여럿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네루 계파에 들어갑니다. 파벌 중에. 네. 그때부터 네루는 이미 그 워낙 지명도도 있고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네네네. 왜 네루 파벌에 들어갔냐면 네. 네루가 바로 그 사회주의에 훨씬 더 우호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간디는 이제 전통주의자였지만 네네. 그런데 사회주의에 약간의 반감을 가진 계파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수바스 찬드라 보스를 인도 사람들한테 물으면 이 사람을 부를 때를 네따지라고 불러요. 네따지. 네. 지라는 거는 존칭이고요. 네따라는 말이 이끌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사람을 나타내는 ER이 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분.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 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령관이라는 뜻처럼 들려요. 사령관? 예. 사령관 보스. 네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인도 사람들한테 특히 벵갈 지역이나 동인도에 가서 네따지 그러면 이거는 존경의 대상인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군 쪽에 컬러가 있는 단어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단지 그냥 정치인 리더뿐만이 아니라 약간 좀 무력 뭔가를 지휘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네루가 가운데 서 있는데요. 그 옆에 군복 입고 서 있는 사람 있죠. 아 가운데 약간 흰옷 같이 이렇게 손 들고 계신 분이 네루고. 그러니까 자기 계파의 수장이고. 네루의 왼쪽. 네루 오른쪽에 군복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네루 오른쪽인. 그렇죠. 네루 왼쪽에.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에 서 있는 이 사람 보면 군인 같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이 네따지 보스예요. 아 그래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군인인데? 예,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뭐냐면 감옥에 당연히 들락달락 했겠죠. 독립운동 했으니까. 네네. 영국에서 찍혀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뭘 하냐면 콩그레스 산하 의용군을 만드는 거예요. 아, 무력투쟁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General Officer Commanding 콩그레스 볼런티어 코어라고 해서 콩그레스 의용군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규군에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독립군을 자기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간디처럼 비폭력 투쟁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하고 안 맞네. 친할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간디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세계대전 일어날 때마다 인도 젊은이들을 모아서 영국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위해 싸우고 죽어라 이런 거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로 만약에 치환을 해서 본다고 하면 이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예. 그런데 아니 군복 입고 우리 싸워야 된다 이런 지도자가 있다고 그러면 인도 국민들로서는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대중성이나 선호도 면에서는 마하트마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마하트마 방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물레 돌리면서 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 독립운동은 보스처럼 무장투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무장투쟁을 했던 보스라는 인물의 일생이 소설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강경한 투쟁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진정한 애국자는 보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충분히 뭐 그런 뭐 맥센스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1938년에 콩그레스 이제 총재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돼요. 보스가 콩그레스 총재. 네루 간디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루하고 간디가 항상 콩그레스 총재를 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자기 파벌들이 이제 공천을 받고 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총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루하고 간디가 직접 항상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게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뭐냐면 39년에 총재에 다시 나가요. 보스가. 네. 그런데 사실은 38년에 총재가 될 때부터 첫째 무력투쟁 이런 이야기 하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떠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반응하는 보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간디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친구 믿을만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보스가 또 이제 벵갈 지역에 특히 전설로 남는 게 뭐냐, 간디는 39년 선거에서 전력을 다해서 자기 계파를 총동원해서 상대방 후보를 지원을 합니다. 아, 보스의 경쟁자를 예, 당연하죠. 보스가 다시 총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스가 이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디가 한마디 하면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은데 정치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 있고 그때 이길 때 보스가 1580표를 받아요. 그런데 간디의 지원을 받았던 시타라마야가 1377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580에 1377이면 충분히 격차를 두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건 자기가 패한 거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알아서 해라. 뭘 알아서요? 아니 내가 밀었던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뭐 상관없지 뭐.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간디가. 약간 삐진 것 같은데. 예, 심하게 삐졌죠.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이렇게 비폭력이신데 이렇게 삐지죠. 그래, 아유 정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디 계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 보스가 그 간디를 누르고 선거에 이겼던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나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스가 계속 내셔널 콩그레스를 이끌어서 인도 독립을 이끌어냈다면 인도가 지금 같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간디 같은 전통주의자가 인도를 망쳐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보스에 대한 향수가 있죠. 그때 그 사람들 뇌리에 각인된 전설적인 사건이 바로 이 보스가 선거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간디가 뭘 해요? 정치적으로 몽리를 부려야죠. 아, 간디 참. 아, 당연하죠. 정치니까. 자, 총재는 선거에서 뽑혔으니까 어떻게 못하죠. 그런데 이제 컨그레스 워킹 커미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최고위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흔히 보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각 대의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15명이 선정이 돼요. 최고위원인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간디 계파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인물이 파텔인데 오늘은 설명 안 할 거고요. 파텔하고 11명이 단체로 15명 중에 12명이 최고위원회에서 사표를 내버려요. 아, 간디계 사람들이 아, 너랑은 우리 일 못해야겠어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하니까 보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콩그레스를 조각을 내든지 소위 말해서 분당 사태로 가든지 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스가. 아니 투표해갖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간디 아저씨도 좀 그러네 진짜.
이제 이 여러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스를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 과정을 신문으로 계속 보고 있을 때 겪었던 그 정서적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보스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스라는 이름이 터부시 된 스토리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결국에 뭐냐, 보스가 이 컨그레스를 깰 수는 없잖아요. 네. 독립운동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표 냅니다. 그러고 나서 출당 조치가 된 걸로 아마도 파기돼요. 선거를 이겼는데? 예, 자기 사표 내죠. 왜 최고위원들이 다 나는 못해. 너 알아서 혼자 그러면 당을 하든지 말든지. 그럴 것 같으면 투표를 뭐하러 했어? 아니 이렇게 선거 결과 안 받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쪽에서 밀던 후보하고 하고 투표를 미루자 이랬는데 연락이 안 돼서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오케이. 당에서 그러면 약간 쫓겨나는 그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쫓겨났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보는 그림이죠. 그렇게 달나라 이야기 같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신당 창당합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2차 대전이 터졌는데 영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도를 참전국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아니 인도는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영국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들 맘대로. 아니 그러면 콩그레스하고라도 합의를 하던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무력 투쟁을 주장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위험 인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 찍혀가지고 감옥에 잡혀갔는데 7일간 단식을 해버려요. 감옥에서? 예,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가택연금으로 바꿔줘요. 영국에서. 그때 그 날짜가 1941년 1월 17일인데요. 캘커타에서 밤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영화에나 나올 만한 스토리인데요. 일부러 영국 감독관을 잘 안 만나면서 수염을 기르고 해가지고 외모를 바꾸는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야간에 도망을 칩니다. 탈출. 가택연금 상태에서? 예, 탈출.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소련을 거쳐서 독일까지 가버려요. 이 보스가? 예. 이 나라 주요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현재 가택연금 내 있는 그 사람이 독일까지 가요? 예. 아프가니스탄을 거칠 때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지원받는 이야기 이런 거 많은데 그러니까 이 인생 역정 자체가 거의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죠. 사진 보시죠. 자, 보스가 누구랑 악수하고 있어요? 이게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돌프 아저씨. 히틀러입니까? 예. 히틀러 만나서 악수해요? 예. 하긴 영국 적에 적은 친구니까 우리는 영국과 싸우고 너네도 영국과 싸우니 나와 너는 친구 될 수 있는. 야. 이게 바로 이제 그 정프로님이 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히틀러랑 이렇게 인사하고 친하게 뭘 하니까 같이 터부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말을 잘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이 보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착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네네. 네따지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자, 보스가 1941년 4월에 독일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히틀러 41년 만났는데 근데 보스가 놀랬던 건 뭐냐면 나치 지도부가 너무나 강력하게 인도 독립을 지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 말만 성명서 발표하고 왜냐하면 영국하고 이렇게 이제 식민지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이 사람이 누구냐? 롬멜 아시죠?
아, 사막의 여우. 사막의 여우 롬멜. 아, 전차전의 영웅이고 네. 뭐 그 전 세계 그 전쟁사에서 빠질 수 없는 네. 이름의 롬멜. 롬멜. 그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보세요. 그 중에 한 명 터번 쓰고 있죠. 네. 이 사람 시크일 거 아니에요. 아, 시크교도 그렇죠. 근데 왜 롬멜 장군 앞에 이 사람들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러네. 왜 있죠 여기?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 독일군에 자원 입대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 독일까지 가서 자원 입대할 만큼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롬멜이 뭐예요? 온 거예요, 인도로? 아니요. 롬멜이 전쟁을 워낙 잘했잖아요. 네. 그때 총알바지로 인도 사람들을 영국이 다 갖다가 북아프리카 전선에 쏟아 부어놨죠. 네. 그 포로가 된 전쟁 포로가 된 인도 사람들만 다 따로 추려내서 모아서 인도 부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 만들어줘서 니네는 그러면 영국을 상대로 싸워라. 예. 아. 그 사령관을 보스가 해라. 아. 야, 좀 약간 복잡하네.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인도 사람들 데려다가 총알바지로 썼는데 예. 그 독일 상대로 싸우던 그 총알바지 인도인들 가운데 예. 포로가 된 독일의 포로가 된 인도인들을 모아다가 예. 야, 니네는 원래 우리랑 싸울 게 아니지 않니? 영국이랑 그렇죠. 싸워야지 이러면서 부대를 만들고 예. 그 지휘관을 보스를 시켰다. 예. 아. 어디로 와? 북아프리카에서 막 싸웠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상황은 네. 이 사람들이 왜 독일군 휴하에 들어갔는지는 이해를 네, 하시겠죠. 이해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리적으로 인도까지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동유럽을 지나서 뭐 터키 뭐 이란을 다 지나서 인도까지 진격을 아유, 하지 않는 한. 세계대전 중에 예. 어떻게 가요?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여기 지금 그다음 그림 보시면 시크 군인이 한 명 보이죠? 네네. 이 사람 입고 있는 군복 자체가 바로 그 인도 독일군이네. 부대. 이게 독일군 군복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인도 부대를 별도 편성했을 때 거기 속해 있던 그 독일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일 군의 명령을 받는 인도 부대, 외인 부대 같은 인도 부대 소속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스가 이끌던 예. 군인들의 3분의 2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리고 시크도 굉장히 많았고요. 왜?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로 리크루팅해서 데려갔으니까. 야, 근데 이건 진짜 좀 비극 같은 건데 막상 이게 전선에 나갔는데 이쪽에도 인도, 저쪽에도 인도, 서로 약간 총알바지 같은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건 너무 비극이다. 예. 같이 우린 서로 촛불을 겨누는데 사실은 예. 우리는 다 인도 사람들이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연이 굴러가고 나니까 예. 보스는 실제로요. 네. 이 부대를 이끌고 인도까지 진격을 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네. 러시아를 완전히 진짜 쓸어버리면 쓸어버렸다고 하면 네.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을 지난다거나 있죠. 해서 인도 진격하죠. 좀 멀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네. 보스의 꿈은 뭐예요? 바로 인도 독립군이 인도에 진격해서 영국을 박살내고 독립인도를 만든다. 아니 식민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 우리가 영국을 위해서 가서 군인을 합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간디요.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야, 제가 만약 인도 국민이면 훨씬 더 보수를 좋아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유태인 학살에 관한 입장이거나 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이제 제기가 되고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오로지 인도의 독립만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던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 그렇죠. 우리는 독립군을 이끌고 진격하겠다. 우리 또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독립군이 지금 한반도에 진입을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작전 계획도 짜고 노력하던 와중에 갑자기 핵폭탄 터지고. 예, 그런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인도인들의 마음에서
네타지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애국자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보스의 흉상이나 뭐 이런 것들 종종 있고요. 애국자로서. 그러니까 아예 뭐 욕을 먹는 인물이라거나 터부시되는 인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제 내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히틀러랑 함께했다는 게 조금.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또 있어요? 아니 인도에 진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 입장에서. 네. 근데 지금 인도 근처까지 가서 싸우고 있는 다른 나라가 있어요. 인도 근처. 예. 2차 대전 때요? 예. 어디가 싸웠죠? 일본. 인도 차이나 반도 뭐 이렇게 지나서 미얀마. 그러네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이겼잖아요. 특히 일본이 영국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랑도 또 손잡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래. 어쨌든 최우선 목표는 영국을 몰아내는 거니까. 영국을 몰아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독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1942년에 5월 달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내가 잠수함을 내줄게. 야, 인도 부대에 잠수함을 내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여기 개인사가 약간 걸려 있었어요. 뭐냐면 부인은 에밀리 쉔클이라는 여자인데요. 그 오스트리아 여자입니다. 자기가 유럽에 잠시 가 있었을 때 그 비서로 일했던 여자인데요. 42년에 딸이 태어나고 뭐 복잡했어요. 개인사가 약간 딸이 태어나고 뭐 기타 등등해서 그래서 결국에 1943년 2월에 잠수함을 탑니다. 독일 잠수함을? 예.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아시죠? 마다가스카. 예. 아프리카를 돌아서 마다가스카르까지 가서 거기서 일본 잠수함으로 옮겨 탑니다. 일본 잠수함이 거기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바로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일본 잠수함 승조원, 독일 잠수함 U-180, 유보트라고 하는 그런 건가 보죠. 그걸 타고 거기 가서 일본 잠수함을 만나서 옮겨 타고 1943년 5월에 수마트라 섬에 도착합니다. 수마트라 섬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일본이 점령을 했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예. 그럼 이제 그 인도 턱밑까지 갔네요. 거의. 예. 그래서 거기서 인디언 내셔널 아미라고 하는 인도 국민군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이제 영국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1943년에 보스가 도쿄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대동아 결집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예. 이 보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인도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뭐 주장을 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독립운동을 한 건 맞는데 하필이면 서 있었던 곳이 나치 편, 일본 편. 아이고 이분은 평가받기가 너무 어렵네. 예,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영국이 지배하니까 당연히 그 반대편에 설레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싸우고 뭐 이랬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그 당시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대만에 떨어져서 화상으로 3도 화상을 입고 1945년 8월 18일에 죽습니다. 8월 18일이요? 예. 일본 패망하자마자?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겁니다. 히틀러가 안 죽었다 뭐 이런 음모론이 있잖아요. 보스는 죽지 않았다 이런 식의 기사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참 많습니다. 어쨌든 뭐 비행기 추락이니까 뭐 그 시체를 찾거나 이게 쉽지 않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죽은 보스가 아니다 막 기타 등등.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그 보여지는 그 각인된 보스의 이미지는 마지막 사진 하나 보시죠. 여군들까지
여군들까지 이제 모아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 싸우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보스가 거기 사령관이었잖아요. 아, 약간 예. 우리도 왜 요즘에 또 마침 독립운동은 한 건 맞지만 또 소련 편에 약간 갔다가 맞습니다. 논쟁이 좀 있는데 약간 좀 공통점이 또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힌두 국수주의의 근거를 이루는 RSS, 지금 그 모디의 집권당 BJP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RSS가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과 관계는 어땠냐 그러면 보스는 무력 투쟁을 주장을 했고요. 네. RSS는 뭐냐면 힌두의 통합과 민족의식 고양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스가 했듯이 나서서 투쟁하자. 진짜 무력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자. 네. 이런 식의 그 노선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하고 RSS는 역사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사실은 강하게 보스와 연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있을 법하긴 한데 그렇진 않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스는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외국물 먹은 그 근대화론자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세속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전통이 모든 걸 만든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스에 대해서 애국자 취급을 해서 위인으로 만들어주자 이런 그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지금 그 힌두 국수주의 흐름 안에서도 보스를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반네루 진영에 섰던 독립운동가다. 그러니까 간디 네루 진영은 이쪽에 있었지만 보스는 달랐다 하는 식의 그 애국자로서의 그 역사적 맥락화는 합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땐 한 10년 15년 안에 인도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굉장히 영웅 만들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까지는 약간 뭐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이 좀 여기저기 좀 많아서 제대로 이렇게 이걸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아마 이분을 약간 영웅 만들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인생 자체가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네 진짜.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2차 대전을 겪었던 그 정세 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마다 거의 끼어 있었던 거죠. 거의 뭐 포레스트 검프급인데. 그렇습니다. 악수하고. 롬멜 장군 만나. 롬멜 장군이 군대를 만들어주고. 간디한테 쫓겨나고. 간디에게 쫓겨나고 일본에 갔다가 일본 잠수함 타고. 일본 잠수함을 타고 다시 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게릴라 전쟁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죠. 제가 못 들어본 이유가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디 네루 이상의 그 인도 현대사에서 알아야 될 만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파텔 그리고 보스 이런 인물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보스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보스는 정프로가 가끔 이런 예언 한 번씩 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분명히 뭐 정말 이분을 영웅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떤 정치 세력이 아마 이분을 띄울 겁니다. 그 띄울 수 있는 스태프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파시스트적인 입장 자체에 대해서 포퓰리스트적으로 옹호하는 입장까지 보태는 정치 세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지금 인도에서는 예. 아주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간디만큼의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중성이 그만큼 있지는 않았고요. 네네.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독립운동의 분위기 자체가 네. 무장 투쟁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그 반감 이런 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유명한 잘리안왈라 박이라고 해서 네. 그 마치 광주 민주항쟁이나 뭐 더 심한 경우처럼 민간인들 학살해서 그냥 총 쏘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 영국에 의해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도 대중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트로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스는 평생 간디만큼의 대중성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다?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다. 그것도 2번이나. 예. 네. 우리랑 좀 다르네. 우리는 왜 어쨌든 무장 투쟁을 하고 혹은 뭐 그러다가 예. 목숨까지 잃으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추앙하는 분위기 예.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인도는 이런 그 무장 투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좀 거부감 같은 게 또 있는. 예, 그 당시에는. 예. 알겠습니다. 보스. 예. 인도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 예. 그리고 그냥 그 인물 자체로도 너무나 예. 매력적이고 혹은 예.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드라마틱한 살았던. 인물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한 40대쯤 되나요, 그러면? 아마 상대적으로 좀 젊어서 젊으신 돌아가셨는데요.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가면 그 밀림 지역에서 보스가 그 저항 운동하고 전투할 때 네. 남겼던 흔적들이 새로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요? 현지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남아시아 인사이드에서는 수바스 찬드라 보스라는 예.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본 아마 그리고 이 보시는 분들도 거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께 또 흥미롭게 들어봤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우리 잘 알지도 못한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요런 콘텐츠가 또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 번도 못 들어본. 예.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남아시아 인사이드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강성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